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위에 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춘추시대의 이야기도 어느덧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춘추전국사 22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나라로 망명하여 제왕공의 환대를 받았던 중이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나라의 동난 속에서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지내서 문제였죠. 중이가 제나라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64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해인 기원전 643년 제왕공이 서거했죠. 그리고 이듬해 642년 제유공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제후가 되었습니다. 제유공이 즉위한 후에도 중이는 제나라의 중요한 손님으로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진나라나 책나라에 있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에 빠진 중이는 가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나라에서의 사치스러운 향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벌써 기원전 638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초성왕이 중원 세력들에게 우위를 확보한 우땅 맹회도 끝난 후였습니다. 중이가 제나라에 머문 지 7년째 되는 해였죠. 중이의 가신들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제나라에 왔던 것은 강대한 제왕공의 힘을 빌려 중이를 새로이 진나라의 제후로 옹립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유공 즉위 후 제나라의 권위는 예전만 못했으며 중원 주도권은 오히려 초나라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원, 조세 등 중이의 가신들은 이러한 사세의 급변을 중이에게 알리며 제나라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니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송나라나 초나라로 가야 한다고 중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중이는 제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러자 중이가 제나라에서 얻은 부인 제강이 가신들과 합심하여 중이를 제나라 밖으로 떠나게 하는 계략을 실행에 옮겼죠. 제강은 어느 밤 중이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그가 만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후 호원과 가신들이 중이를 수레에 실어 밤을 틈타 임치를 빠져나와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자신이 납치당하듯 제나라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중이는 화가 나서 호원을 창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호원은 중이에게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루속히 제나라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간곡히 중이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가신들도 한 목소리로 중이를 설득했죠. 결국 중이는 가신들의 설득에 감복하여 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중이 일행이 제나라를 빠져나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조나라였습니다. 조나라 제후 공공은 중이 일행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중이를 환대한 데에는 다른 뜻이 있었죠. 조공공은 예전부터 중이의 범상치 않은 신체 구조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즉 중이는 한쪽 눈에 동공이 2개씩 있고 가슴뼈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통뼈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조공공과 조나라 신하들은 그 진기한 몸을 꼭 구경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중이에게 목욕을 권했죠. 그렇지 않아도 오랜 여행으로 씻고 싶던 중이가 조나라에서 마련한 욕탕에 들어서자 조나라의 군신들은 욕탕을 둘러싸고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중이를 보며 낄낄거리다가 사라졌습니다. 중이와 가신들은 이런 조나라 군신들의 처사에 크게 분노했으나 일단 공관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라는 중이에게 저녁 식사조차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중이가 분노를 삼키며 공관에 앉아있는데 조나라의 대신 희부기가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마련하여 공관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공공과 조나라 신하들의 무례를 사과하고 배곡까지 바치려 했죠. 그 정성에 감동한 중이는 배곡은 사양했으나 희부기가 제공한 저녁 식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으로 짐을 꾸려 송나라로 향했죠. 중이 일행이 송나라에 당도했을 때쯤 송나라는 홍수에서 초나라의 대패를 당한 직후였고
이 전투에서 송양공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 병상에 몸져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송양공은 중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중신 공송고를 보내어 중이를 환대했습니다. 중이 일행은 공송고를 통해 중이가 군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물었으나 송나라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죠. 이에 실망한 중이 일행은 다시 수레를 돌려 초나라로 향했습니다. 중이 일행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양공은 다리에 입은 상처가 온몸에 번져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 왕신이 송양공의 뒤를 이어 송나라 제후위를 이으니 그가 송성공입니다. 한편 중이 일행은 초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정나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문공은 중이 일행이 정나라 국경지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문공이 보기에 60살에 가까운 중이는 이미 정치적 인생이 끝난 별 볼 일 없는 도련님에 불과했죠. 그래서 정문공은 중이 일행이 정나라 수도 신정을 지나치는 것을 뻔히 보고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중이는 정문공의 뜻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대로 정나라를 지나쳐갔습니다. 마침내 중이 일행은 초나라에 당도했습니다. 중이 일행이 국경지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초성왕은 친히 그를 안내하여 궁으로 들였습니다. 또한 중이를 타국의 임금을 대하는 예로서 환대했습니다. 초성왕이 중이를 이처럼 환대한 것은 초성왕의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최근 송나라를 홍수에서 물리친 후 중원 동맹을 무너뜨렸으나 언제든 다시 제왕군과 같은 중심축이 나타나면 그들이 자신에게 대항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판세상 전국에서 초나라에 대항할 만한 국가는 동쪽의 제나라와 서쪽의 두 진나라뿐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외교적 포석으로서 진나라의 제후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중이를 환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적인 셈법이 어떻든 중이를 접견한 초송왕은 곧 중이의 인품에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사냥을 함께하고 술자리를 갖는 등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어갔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중이와 조금은 친해졌다고 생각한 초송왕이 어느 술자리에서 중이에게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공자께서는 진나라에 돌아가 군위에 오르시면 과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하려 하시오? 누가 보아도 장난삼아 하는 말에 가볍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도 좋으련만 중이는 포부가 크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진나라에서 제후가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화와 보물은 폐하께서 이미 진나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제가 군위에 오른다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의 군대는 대왕의 군대를 맞이하여 3사, 즉 90리를 물러나는 것으로 근본 환대에 대한 예를 표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서운한 말이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한 후 초나라의 중신 성덕신이 화가 나서 중이를 죽여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초성왕은 손님으로 찾아온 강대국의 공자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한 외교적 방비 책임을 강조하며 중이 일행을 더욱 후대했다고 합니다. 중이 일행이 초나라에 머문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기원전 638년 진해공 이호가 병에 걸려 병상에 몸져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와병 소식을 들은 북진의 세자 공자언은 당시 서진에 볼모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서진과 진목공에 대한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어의 외가는 양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진목공은 백리를 시켜 양나라를 기습 공격하게 했고 백리의 기습 공격을 당한 양나라는 결국 멸망해버렸죠. 진목공은 자신을 볼모로 잡아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외가까지 멸망시킨 불구대천의 원수였죠. 그래서 그는 어느 밤 경비병들의 눈을 따돌리고 북진으로 달아났습니다. 공자어가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진목공은 다시 한번 북진의 신이 없음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외국에 나가 있는 공자 중이를
북진의 제후로 옹립하여 양 진나라 간 외교적 마찰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어 중이 일행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초나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진목공은 정식으로 공손지를 초송왕에게 보내어 중이를 서진으로 보내줄 것을 정중히 청했습니다. 공손지가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 초송왕을 접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중이는 조심히 초송왕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자신은 왠지 진나라로 가고 싶지 않으며 초나라의 힘을 빌려 군위를 되찾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쳤죠. 그러나 초송왕은 오히려 중이를 설득했습니다. 즉 초나라는 북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중이가 제후가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북진과 국경을 접한 서진의 진목공의 힘을 빌리면 보다 쉽게 제후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바로 중이가 듣고 싶던 대답이었죠. 그렇게 중이는 초송왕의 환대를 받으며 공손지와 함께 서진으로 향했습니다. 진목공은 중이를 크게 환대했습니다. 진목공의 부인인 백희 역시 이복 오빠인 중이를 오랜만에 보아 반가워했죠. 그들 부부는 중이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럴 필요를 느꼈죠. 이때 중이는 이미 61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간 공자어에게 시집보냈던 자신들의 딸 희영을 중이에게 시집보냈습니다. 중이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으나 가신들의 강한 요구에 못 이겨 희영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진목공과 중이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었죠. 한편 그해 가을 와병 중이던 진해공이 마침내 사망했습니다. 공자어가 즉시 그를 이어 북진의 새로운 제후가 됐죠. 그가 진해공입니다. 진해공은 중이가 진목공의 빈객이 되었으며 군의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중이를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북진에 가득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중이의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이를 따라다니는 가신들의 일가 친척들에게 귀한 영을 내렸습니다. 즉 자신들의 가족 혹은 친척인 중이의 가신들을 3개월 내에 국내로 불러들이라는 명령이었죠. 만일 따르지 않으면 삭탈, 관직 및 사형에 처하겠다는 극단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당장 위기에 처한 것은 호원 호모 형제의 아버지 호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90세가 넘은 진나라의 최대 노신이었죠. 그게는 진해공에게 호도를 시켜 호원 호모부터 즉각 불러들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진해공은 호도를 궁중으로 불러 즉각 호원 호모를 불러들일 서신을 쓰라고 강요했죠. 그러자 호돌은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자무 이부, 신무 이군, 자식에게 두 아비는 없으며 신하에게 2명의 임금은 없다. 즉 너희가 모시는 중이를 충성을 다해 모시라는 뜻이었죠. 진해공은 자신의 눈앞에서 명을 어기는 호돌에게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호돌을 사형에 처했죠. 그는 극예와 여의생에게 정권을 주고 중이의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모든 경대부를 추방하거나 홀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진해공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죠. 마침내 진해공의 실정에 실망한 궁중의 대신 난지, 한간, 극부양, 주지교, 극진 등이 중이를 옹립하자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난지의 아들 난돈을 중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돈은 중이에게 내부에서 호응할 테니 서진의 군대를 몰고 어서 귀국해달라고 청했죠. 중이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진목공에게 군대를 청했습니다. 진목공은 백리에, 요여, 공자칩, 비표 등을 장수로 삼아 400승의 군대를 이끌고 친히 중이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중이를 모신 서진의 군대는 황허를 건너 국경지대의 영호성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영호성은 사력을 다해 저항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함락되고 말았죠. 그러자 국경지대 일대의 모든 성들이
스스로 서진의 군대에게 항복해왔습니다. 서진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자 진해공은 여의생과 극예에게 400승의 군대를 주어 맞서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류 땅에 진영을 갖추고 서진의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죠. 이미 북진의 군대는 한원에서 서진의 군대에 대패했던 경험이 있는 데다 국인들의 민심은 중의에게 기울어 있어 전투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항복을 권유하는 서진의 사신이 극예와 여의생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중과부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러나 그간 진해공을 도와 중의를 직간접적으로 괴롭혀왔던 자신들을 중의가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항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서신으로 적어 서진의 사신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극예와 여의생의 서신을 받은 서진의 대장 공자칩은 극예와 여의생이 항복할 의사가 있으나 자신들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수레를 타고 북진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과 독대하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극예와 여의생이 군대를 이끌고 서북쪽으로 후퇴시킨다면 자신은 중의의 즉위 후 그들의 신변을 보장하도록 중의를 설득하겠다고 했죠. 이 협상은 잘 진행되어 극예와 여의생은 군대를 서북쪽에 순성으로 물렸고 공자칩은 중의의 허락하에 호원과 함께 순성을 방문하여 극예와 여의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맹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북진의 저항 세력은 사라졌죠. 강성에 있던 진해공은 발제와 함께 극예와 여의생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예와 여의생이 중의의 진영으로 넘어갔으며 서진의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파죽지세로 강성을 향하고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죠. 그는 즉각 난지, 극부양, 한간, 양유미 같은 중신들을 불러 성을 지키도록 명했으나 그들 중 누구도 대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죠. 진해공은 사세가 기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발제와 함께 고량이라는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침내 중의의 행렬은 서진, 북진, 도합 800승의 대군의 호의를 받으며 먼저 구곡성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성으로부터 중의를 막기 위해 나온 북진의 대신들이 마중 나와 있었죠. 난지, 극진, 사회, 주지교, 양설직, 순림보, 선멸 등등 많은 중하대부들이었습니다. 그들 일행과 합류하여 마침내 강성에 이르렀을 때 성문이 열리고 극부양, 양유미, 한간, 가복도 등 상대부들이 직접 나와 공자 중의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중의는 드디어 진나라의 제후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두 번째 패자 진문공입니다. 기원전 636년 중의의 나이 62세 때였습니다. 대기만성의 대표주자 진문공이 열어가는 두 번째 패자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냥.